오늘 학생 강좌를 진행하게 된 경호학과 23학번 주소연, 김예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대학생활 잘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3학년이고 이제 새내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가 대학생활을 그간 즐겁게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 그리고 그 과정 속 깨달은 것들까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활에 정답은 없지만 즐겁게 즐기는 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저희가 진짜 전문이죠. 예진 씨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학생활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엇보다 대학생활의 시작이었던 새내기였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였는데 비슷한 지역, 배경에서까지 함께 지냈던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전국 각지에서 만난 친구들,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사람은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은 훨씬 더 큰 커뮤니티잖아요. 다양한 지역, 나이, 관심사, 성향 등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니까 그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지역이 다르면 말투, 문화, 가치관까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껴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사투리 때문에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는 지역 특유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말했던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 차이가 오히려 재밌고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전공이 다른 친구를 만나면 소통을 통해서 전공이 사고방식과 관점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지역에서 와서 그런지 처음에 사투리를 딱 들었을 때 되게 영화나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참 어렵죠? 그쵸. 평생의 숙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대학교는 아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수조차도 많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초중고 때처럼 같은 반 친구들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비슷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환경 속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학과, 수업, 동아리,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까지. 맞아요. 확실히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넓어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저는 정말 확 느낀 적이 엄청 많거든요. 대학에서의 관계는 참 미묘한 것 같아요. 부르는 이름부터가 다 다르잖아요. 친구가 아닌 동기, 언니 오빠가 아닌 선배, 그리고 선생님이 아닌 교수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친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대학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완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도 인간관계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절대 저랑 안 맞을 것 같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놀고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랑 비슷하면서 서로 보완해줄 점이 있는 친구였어요. 친해진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히 뭐가 계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같이 동아리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운 사이가 됐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대학 생활이라는 거죠. 못 만나도 싸워도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소연 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중에 언제가 가장 좋으셨을까요? 저는 항상 똑같이 말을 하는데요. 바로 지금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즐거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든지 할 수 있어서인데요. 친구들끼리만 떠나는 여행, 자유로운 생활, 아르바이트, 그리고 떠날 수 있을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시간들까지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나가면 쉽게 누릴 수 없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20살이 되면 갑자기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근데 또 막상 하기 싫은 것도 많아지잖아요. 저는 대학은 인생의 체험판이라는 말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긴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맞아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학생일 때의 실패는 사회에 나가면 진짜 아무것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컸던 것 같아요. 요식업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PC방, 경호 알바 같은 특수 업종 일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책에서 배우는 윤리, 관계, 소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다 보이니까 딱 현실판 성장기 느낌인 거죠. 대표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 책임감, 빠른 상황 판단 능력 등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힘들긴 하지만 즐거웠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돈을 번다는 경험은 너무 신기했지만 가끔 불합리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모토가 다양한 경험일 정도로 이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쓴 버킷리스트에 항상 있었던 게 바로 혼자 여행 가기였습니다. 근데 막상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랑 가는 게 더 재밌는데 굳이? 싶어서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 여름에 혼자 여행을 가봤는데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가게 되니까 비행기도 혼자 타고 밥도 혼자 먹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혼자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도 되고 또 제가 잊고 있었던 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뭐든 시도해보는 그런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에서도 꼭 배움을 느끼죠. 여행과 아르바이트는 이래서 대학생의 필수 덕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건 그냥 다 해보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만의 기반이 됩니다. 근데 경험만 하고 놀기만 하면 또 나중에는 힘들죠.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뭐든지 참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 관계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말했지만 대학교도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업과의 균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공 수업에서 이론과 실기를 함께 배우다 보니까 배운 내용을 실제 사례나 현장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는 사실 빡세게보다는 효율적으로 교수님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그 수업의 룰이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처럼 이런 절대적인 이렇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른 시험, 평가 기준이 존재하는 수업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면 쉽게 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진행했었어요.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효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부터 자격증 시험, 승단 심사까지 다양하게 하면서 서로를 보고 자극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서 저희는 올해 스포츠 생활 지도사 필기 시험을 모두 합격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계부터 균형까지 정말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넓게 보면 관계, 경험, 학업을 모두 유지하는 게 균형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동아리를 빼놓고 학교 생활을 논할 수가 없는데요. 예진 씨 혹시 어떤 동아리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 경호시범단과 독서 동아리 북크를 포함해서 범죄과학, 유도, 방탈출, 여행까지 이렇게 6개를 해본 것 같아요. 특히 전 교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연합 동아리도 참여하면서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를 하면서 간부진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 많이 친해지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소연 씨는요? 저는 진짜 소문난 찍먹러인데요. 제가 몸 담그고 나온 동아리만 10손가락이 넘습니다. 독서 동아리 북구, 밴드부, 응원단, 과 동아리, 방송부 등등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신청하고 실제로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던 동아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친구들이 옆에서 뭐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동아리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해볼 주제는 동아리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학과에서는 나랑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는 다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기준으로 모인 집단이라서 관심사가 맞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의 장점은 크게 선택, 자유, 적성, 친밀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고 아까도 말했듯이 입부와 퇴부부터 활동이 자유롭고 취향과 적성을 찾기도 쉽고 부원 간의 친밀도도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학 생활의 두 번째 소속인 혹은 진짜 내 자리를 동아리에서 찾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시절 딱 맞는 동아리가 있다던데? 오, 요즘 장안의 화제이자 용인대 뜨거운 감자죠. 바로 북구입니다. 북구는 올해 신설한 독서 동아리로 이렇게 커질 줄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친구 넷이서 작게 시작한 독서 소모임이었는데 작년부터 지속해 오다가 올해 3월 정식으로 동아리를 창설하고 지금은 중앙동아리로서 동아리방도 받아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재밌다.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북구가 추구하는 가치는 관계, 경험, 균형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저희가 아까 말했던 핵심을 동아리라는 방법으로 표현해낸 것이 바로 북구인데요. 책을 혼자 읽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책을 매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 주된 활동은 공통 독서를 소수 인원이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북팅, 본인의 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읽어보는 환승 독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더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중에 있고 북구 부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독서가 단순히 정적인 활동이 아니라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있습니다. 그중 예로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습을 해보는 형식인데요. 경제사회책으로 간단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서를 읽고 서로 한 주씩 목표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팀별로 실제 문화예술 독서를 읽고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갔다 오는 활동인데요. 저희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다녀오는 걸 지원해주는 형식이에요. 아직 구상 중인 아이디어인데 내년 활동 때 실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서점이나 북카페 등 근처에 사는 부원들끼리 가볍게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여러 개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북구에 가입하셔서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만큼 저희에게 북구는 동아리 운영, 홍보물 제작, 행사 기획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직접 사람들을 통솔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밤새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북구는 단순히 독서라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죠. 이러한 관계와 경험 속 독서를 통한 삶의 균형은 저희를 더 성장시켰습니다. 저희와 같이 북구 운영도 해보고 축제, 행사, 부스 등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즐겁게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나의 동아리로 북구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대학생활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배우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고민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대학을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대학 생활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진짜 힘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고민될 때도 많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속도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누군가 비교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고 확장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경험 하나도 여러분의 기반이 되고 또 새로운 관계 하나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도 여러분만의 속도와 균형을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대학 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모두 밝게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진, 주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